연산군은 1476년 11월 23일 출생이고 1506년 11월 20일 향년 29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제9대왕인 성종과 어머니 패비윤 씨에게서 태어난 적장자이며 사후에는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릴 때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자랐습니다. 성종이 모든 신하들에게 연산한테는 패비윤 씨에 대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여서 연산은 어머니의 존재를 모른 채 자랐습니다. 연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연산이 6살일 때 돌아가셔서 연산은 다른 유모의 손에 의해 키워지게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종이 승하한 뒤 만 19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연산. 그가 바로 제10대 왕 연산군이었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폭군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나라를 잘 다스리고 빈민을 구제하고 성종 말기의 느슨함을 휘어잡을 만큼 정치의 의욕도 있었고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는 걸 경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신하들에게 왕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어머니가 숙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종이 죽고 나서 성종의 묘지문에는 패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연산군이 보게 되고 어머니가 사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분노와 우울이 섞이며 분노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고 시비 걸고 넘어진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성종과는 다르게 감정적이며 성종은 유교적인 방식으로 잘 합리화하려 했다면 연산군은 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살인파 김종직이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되었다는 세조 비판글을 써넣자 이것을 본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꼰질러서 살인파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항상 왕의 뜻에 반대하는 살인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왕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연산군이 훈구파와 의논하여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신하들을 숙청하였습니다. 이제 연산군에게는 아무도 비판과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연산군은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향락과 패륜을 일삼았습니다. 항상 연애가 열렸으며 연애에는 기생을 부르고 흥청망청 놀며 극심하게 사치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의 아내까지 간통했다고 합니다. 실록에서도 연산군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론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성균관을 폐쇄한 뒤 학생들을 모두 몰아낸 다음 그곳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골프장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의 행동은 광적으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으로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자 연산군은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는데요. 세금을 더 부과시키고 공신들에게 지급하는 공신정과 노비까지 몰수하려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제발 연애 좀 줄이자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 간청이 왕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패비윤 씨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데 동조한 세력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이후 절대 권력을 얻게 된 연산군은 막강해진 절대 권력으로 하라는 나란 일은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놀아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조선왕조 존속기간 내내 폭군의 대명사로 꼽혔습니다. 패비윤 씨를 모함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잡아서 고문하고 그의 아들 한가봉에게 몽둥이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패비윤 씨가 패비되는데 일조한 조모 인수대비에게는 궁에 칼 들고 뛰어들어가 미친 행동을 하며 무례를 범해 인수대비가 충격을 받아 쇼크사하였습니다. 인수대비에게 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물어 인수대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갑자사화 이후 끝없이 폭주했으며 결국은 자신과 우호적인 신하들까지도 숙청하기 시작했고 이유 없는 짜증이나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본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정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10일 전 연산군은 자신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란이 일어나서 자신이 쫓겨나 폐위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주하려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오히려 반정 세력이 옥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내 죄가 중하여 일이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여라 라며 순순히 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연산군은 폭군이긴 했지만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는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이 폭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자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지만 몇 달 만에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연산군의 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으며 능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조촐한 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